고수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정광수입니다. 증세 없이 복지 정책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얘기죠. 세금을 걷어야 우선 재원이 충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각종 세금이 너무나 내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사실상 생활하는데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증세에서 걷어들인다면은 그러니까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 세금 좀 더 많이 내고 보편성 있게 서민들한테 거기에 걸맞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저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세금 같은 거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 각종 세금이 전부 오리무진 같아요. 지금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건 알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 들으셨죠? 증세 없는 복지 실현 가능하냐? 정광수 택시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투명한 거, 돈을 투명하게 쓰는 거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정부 당국자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판인데요. 7090님입니다. 짜증나고 답답한 난장판입니다. 우리는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그저 작은 행복, 작은 목소리, 신명나는 판을 벌려주세요. 네, 그렇죠. 뭔가 신나고 즐거운 일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났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부터 알아보죠.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체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 선수 아주 모처럼 기분 좋은 활약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활약상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의 복귀 전 성공적이었나요? 네, 굉장히 복귀 전인 만큼 굉장히 환영을 받으면서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을 또 보여줬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인토벤하고 AC 밀란 유럽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렸는데요. 원래는 박지성 선수가 교체 출전 정도 하지 않을까. 복귀 전인 거는 뭐 예고가 됐었는데 교체 출전을 할 줄 알았는데 선발 출전을 해서 후반 23분 교체될 때까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와서 많이 뛰었습니다. 8년 만에 아인토벤 선수로 다시 뛴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장에서 그 전광판을 통해서 아인토벤 레전드로 설명을 해주면서 뭐 영상을 틀어주고 굉장히 관중들도 기립박수를 보내주는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뭐 경기 중에서도 그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면서 그 전성기 지금도 뛰고 있기 때문에 전성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선제골을 먼저 AC 밀란에 내줬는데요. 이후에 후반 역습하는 과정에서 박지성 선수가 패스를 한 게 이 동료 선수의 중거리포로 연결이 되면서 근데 이걸 다른 선수가 또 헤딩으로 완성을 해서 박지성 선수 어시스트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 동점골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박지성 선수가 했고요. 경기가 1대1 동점으로 끝나면서 박지성 선수의 역할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도 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주면서 맨 오브 더 매치, 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박지성 선수를 선정할 정도로 오늘 호평을 받았고요. 경기 이후에 코코 감독이 박지성 선수의 선발 출전 시킨 이유에 대해서 박지성이 어떤 선수인지 잘 알기 때문에 선발 출전을 시켰다. 라면서 박지성 선수의 이런 기량적인 면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국내에서 이제 코코 감독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웅시되고 있고요. 지금 전에 퀸즈파크에서 박지성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던 레드넥 네. 감독이 또 평가가 되는 이런 현상도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네요. 네. 자, 이번에는 국내 프로야구 소식 좀 알아보죠. LG가 드디어 1위를 했다고요? 네, 어제 삼성과 LG 승차 없이 LG가 2위로 지금 4경기째 치르다가 어제 드디어 삼성이 SK에 지고 LG가 넥센을 이기면서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LG가 2002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한테 우승을 내준 이후에 10년 동안 4강에도 못 들어가면서 하이팀의 대명사가 됐었는데요. 이번 시즌에 달라진 끝에 드디어 1위까지 올랐는데 그동안에 시즌 초반에 1위 4, 5월 정도에 1위에 오른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지금 시즌 막바지인 8월에 1위에 오른 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8월에 1위에 오른 게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18년 만인데요. 그동안 대통령이 4번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아직 우승한 건 아니지만 팬들도 선수들도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고 지금 하루 천하로 이게 또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삼성이 이기고 LG가 져버리면 다시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굉장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오늘 넥센과 경기하고 있는데 현재 2회까지는 0대0으로 맞서고 있고요. 대구에서는 삼성이 SK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또 순위도 봐야겠고요. 잠실에서는 두산이 NC에 2대0으로 앞서 있고 대전에서는 롯데가 또 하나에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 치고는 확실히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는 퇴계로 2가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시속 10km 미만으로 꽉 막힌 정체를 보이고요. 녹사평대로 남산 3호터널부터 중앙경리단 쪽으로, 동호로 약수고가차도에서 동호대교 남단 쪽으로 각각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외곽 쪽으로는 강남 면허시험장 부근 하위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청담대교 북단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강변북로에서 이 청담대교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성수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그 전으로도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구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일산 쪽으로도 영동대교 부근 그리고 한남대교부터 난지나들목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잠실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공항 쪽으로도 영동대교부터 성산대교 지날 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는요. 먹거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는 하루 종일 개구리 분유 논란이 뜨거운데요. 말 그대로 아이들이 먹는 분유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된 것인데요. 해당 분유업체 측은 분유 안에서 발견된 개구리는 제조 공정 과정에서 혼입될 수 없다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유아식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유해한 먹거리, 정말 안전한 먹거리는 무엇인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의 식의약 안전팀의 하정철 팀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개구리 분유. 네, 이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물론 사실 규명은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가능한 건지. 네.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그 분유 제조 단계의 공정을 보면 이 정도 크기의 좀 이물이 혼입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제조된 분유를 캔에 이제 포장하는 단계 또는 소비자가 이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 중에 혼입되었을 가능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정확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상태는 아니지만 또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참
참으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은 참 억울하게 짝이 없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유독 분유 관련해서 이물질 사건 사고가 좀 많은 편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가루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가요? 그 제품의 어떤 형태적인 특성보다는 이제 제품의 분유라는 제품의 용도 자체가 성장기 영유아가 이제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예. 좀 보다 좀 엄격한 위생이 요구되고 있고 예. 또 그만큼 부모님들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또 분유 제품에서 식품 이물 혼입 사례가 가장 빈번한 건 그건 사실입니다. 네. 소비자원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접수 사례 중에서 이 분유 관련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과거 또는 현재 외신 보도를 보면 이제 중국산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이런 멜라민 유해 물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중국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교포분들은 한국에서 분유를 사서 이제 공수해가는 그런 일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멜라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유해한가요? 그 멜라민은 말 그대로 이건 공업용 화학 물질이고요. 그 암모니아하고 이제 탄산가스로 합성하는 요소 비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접착제, 뭐 화이트보드, 화학 비료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질소 함량이 높은 유기물인데요. 예. 그 중국의 이제 일본 낙농업자가 이제 이윤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 우유에다가 이제 물을 타다가 이제 단백질 함량이 낮아서 이제 기준 미달로 거절을 당하니까 질소 수치를 높여가지고 단백질 함량을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멜라민을 이제 불법적으로 첨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중국의 이제 영유아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예. 멜라민은 많이 노출되면 그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을 유발해가지고 심각하면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네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뭐 민원이라 할까 또 사례 실제 그런 경우는 없었죠? 국내에는 뭐 심각하게 이렇게 사망 사고까지 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저 어찌됐든지 간에 앞서 개구리 분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네. 식품과 관련된 이물질 피해 접수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몇 건 정도 접수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제 소비자 상담이라든지 병원 응급실을 통해 가지고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 식품 이물과 관련된 위해 정보는 매년 약 한 2,000건 이상 2,000건요? 이상 접수되고 네.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왜 그렇습니까? 증가하는 추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좀 줄어야 되는데 네.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아무래도 이제 식품 가공 산업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량도 좀 증가하는 부분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품 유형별로 보면은 어떻게 좀 분류해 볼 수 있습니까? 유형별로 보면 과자류, 아이스크림, 면류, 분유, 뭐 음료류, 빵, 떡류, 뭐 거의 대부분 식품에서 이물 혼입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물의 종류는 벌레, 곰팡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순으로 가장 빈번하고 있습니다. 벌레, 곰팡이, 금속, 네, 유리. 금속. 네.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가다가 빵살에다가 안 사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전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물 혼입 사례가 약 2,000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중에서 약 한 20%는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고요. 그 위해의 종류를 보면 치아 손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뭐 잇몸, 입술 손상, 식도 손상 순으로 빈번한데 안전상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물은 금속하고 유리,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사례를 들어보자면 40대 주부가 요구르트를 먹던 중에 내용물 중에 이제 혼입된 철사가 목에 걸려가지고 이제 기도 손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 이거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제조업체가 청소에 사용하는 쇳솔이 이제 혼입된 경우였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거네요. 네. 이런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 그 금속, 유리, 뭐 플라스틱과 같이 이제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혼입이 되면 제조업체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신고하도록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네. 2012년에 약 한 4,700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된 이 물건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진 건은 약 한 900건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원인 불명이나 조사 불가능으로 판정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 신고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원인 확인 비율을 앞으로 높여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축산물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보시는데? 일반 식품 가공식품은 지금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 햄과 같은 네. 축산물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지금 제외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신고 대상에 이제 축산물 가공품도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제 가장 민감하신 분들이라고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지신 이제 어머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든데, 유아식 안전 앞서 개구리 분유도 그런데 이 가운데서 보면은 또 식품 첨가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중에서 뭐 색소 있는 부분, 뭐 타르 색소라고 하나요? 예. 이런 색이 있는 간식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저희원에서 그 학교 앞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그 100개를 수거해가지고 예. 이제 타르 색소가 얼마나 들어있나 시험 검사를 해봤는데 약 한 73개 제품에 타르 색소를 쓰고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 타르 색소는 1962년에 이제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예. 19종의 타르 색소가 허용이 됐는데 네. 이후에 이제 발암성이라든지 돌연변이 이런 문제로 현재는 10종이 사용 금지되고 현재는 이제 9종만 허용이 되는데 이 9종도 지금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들 그 주의력 결핍 및 강의 행동 장애 ADHD라고 하는데 네. 이 ADHD와 타르 색소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영국 정부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소비자 부모님들께서는 좀 색깔이 너무 화려한 간식거리는 어린이들에게 가급적 많이 안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바로 이 부분 지금 명심하셔야 되겠네요.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9372님입니다. 왜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거 모르겠네요, 진짜. 특히 분유는 치명적이잖아요. 이러니까 엄마들이 유기농이다, 프리미엄이다, 비싼 제품에 몰려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싼 제품에 영양도 더 많고 그만큼 더 믿을만할까요?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그 유기농 제품이라고 해서 그 반드시 이제 영양이 훨씬 더 뛰어나고 이제 프리미엄 영양 성분 측면에서 프리미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어쨌든 인공 첨가물이라든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타르 색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일단 뭐 유기농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유기농 제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기농 표시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원료 농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유기농 함량의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원료 유기농을 쓰고 막 유기농이라고 가대 광고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유기농 제품 구매하실 때는 유기농 함량이 얼마나 들었는지 꼼꼼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 소비자가 혹시요 먹거리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그 식품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제품 구입비하고 이제 일시 병원에 이제 가게 되면 일실 소득에 대한 치료비하고 일실 소득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께서는 제품 용기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영수증, 그다음에 병원 치료 자료를 잘 챙기셔야지 업체에 보상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업체에 먼저 보상 요구를 해보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이제 전화로 국번 없이 1372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마지막 보루네요. 네, 1372번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의 식의약 안전팀의 하정철 팀장이었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프리미엄 무브먼트 렉스턴 W. 자세한 홈페이지 참조. 네, 9908님입니다. 부산에서 고양이를 양파망에 넣고 판매하는 사진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네요. 엄연한 동물학대 아닌가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양이를 양파망에 넣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판입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우석근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정면승부 4라운드입니다. 뉴스 정면승부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4라운드 이어가겠습니다. 떨. 뚜렷하게 지킨다. 손이 떨려도. 두 개의 폰이 된다. 게스트 모드로. 사람의 최신작 LG G2.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윤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 문제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CJ 계열사, IBK 기업은행 등 한 269개 기업입니까? 이쪽에서 뭐 일자리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약속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CJ그룹 계열사 8곳을 비롯 총 269개 기업에 2,118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선 기업들 몇면을 살펴보면 CJ그룹이 계열사 8곳을 통해서 마케팅과 바리스타, 매장 운영 등의 시간제 일자리를 285개를 만들어서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IBK 기업은행이 창구 텔러와 사무지원 등의 직종에서 100명을, 효성 ITX가 전화 상담직 등 30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9개월 안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완료할 전망입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정부가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증시 문제 좀 살펴보죠.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어제보다 1% 이상 떨어져서 코스피 지수가 186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우선은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7월
공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강화된 데다가 어제 아시아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불거지면서 지수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최근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조짐을 보이면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상 괜찮다는 평가지만 당분간 보수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있는 등으로 이제 만기가 됐음에도 찾지 않고 있는 연금이 무려 1,5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연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이 총 33만 건인데요. 이 중에서 44.8%나 연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액으로는 1,537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을 수령하지 않은 계좌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장기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입자의 연락처가 변동되는 등 고객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상품 출시 초기에 금융기관의 홍보활동으로 가입을 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미수령 연금 지급을 위해서 지급 대상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미수령 계좌 보유 사실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시장도 발빠르게 나홀로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른바 솔로 경제가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경제로 바라본 세상 88만 원 세대의 저자시죠. 성공회대 외래 교수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바로 이 솔로 경제, 나홀로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이 솔로라는 말이 아주 흔하다고 볼까요? 주변에서 워낙 많아서, 네. 1인 가구가 뭐 주변에 너무 금방 찾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소비 문화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주류라고 봐야 되나, 이제는요? 주류이기도 하고, 제가 경제학자로서 제가 봤던 어떤 주제보다도 네. 이거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아, 어렵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논의했던 경제 문제는 대부분 다 뭐 시장에 문제가 있다. 예. 혹은 복지가 모자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풀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솔로가 한 지금 25에서 27% 되거든요. 전체 인구 가운데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일본이 한 35% 되고 미국이 한 40% 되는데 네. 스웨덴은 50%가 넘어요. 스웨덴이 반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스웨덴 통계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살고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혼외 자식이에요, 출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아닌 데서 나온.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를 높여도 결혼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집을 안 산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결혼을 안 한다는. 할 수 없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게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있다. 그러니까 네. 경제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문화적인 문제까지 같이 겹쳐 있는 건데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한국에 지금 일본보다 몇 년 차이로 거의 일본처럼 가거든요. 한국이 일본 따라가는 게 많죠. 예, 예. 그래서 곧 뭐 우리도 한 35% 이렇게 갈 건데 통계상으로는 아직 그 30%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 패러지트 싱글이라고 기생 싱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언어 자체가 좀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용어예요. 네. 부모들한테 얹혀 사는 싱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통계 안 잡혀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잡히는데 예. 그러니까 3, 4인 가구라서 부모한테 얹혀 사는 20세 이상 되는 싱글은 통계 안 나오거든요. 주민등록상에서 이제 혼자 사는 것은 잡히는데 예, 예. 앞서서 이제 패러디트 싱글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같이 동거한다고 볼 경우에는 안 잡힌다. 안 잡히니까 실제로는 싱글이나 하다못는데 예, 솔로이면서 앞으로 결혼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지금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통계에는 노인들도 같이 잡혀 있고 숫자로는 실제로는 노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이를테면 할머니 할아버지 살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머니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싱글로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청년 싱글 문제는 지금 막 시작되는 거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싱글들의 문제를 이제 합치면은 야 이게 지금 규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 소비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트렌드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싱글 이코노미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솔로 이코노미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는 것들을 일단 트렌드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그만한 데 기능이 많이 붙어 있는 그 냉장고라든가 혹은 혼자 쓸 수 있는 세탁기 같은 것들. 최근에 보면 세탁기도 조그만 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고가예요. 아, 네. 그러니까 5명이 쓸 때에 비하면은 혼자 쓸 수 있는 거는 5분의 1이 아니더라도 절반가 이하로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싱글 중에는 좀 이제 전문직 싱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소비 규모가 있으니까 살 거다. 예. 그 정도는. 네. 그래서 여기도 양극화인 거예요. 아, 살 수 있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싱글 이코노미라고 하지만 그거는 부유층 싱글인 경우는 이를테면 뭐 럭셔리 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분화되는 게 하나 있는 반면에 진짜로 이제 공시족이나 뭐 고시촌에 살거나 컵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가난한 싱글들의 세상이죠. 노량진 길거리에서 파는 예. 컵밥. 네. 거기서 시작된 건데 이거는 혼자 사는 사람인데 돈이 진짜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우리가 늘 식사라고 하는 거를 살 수가 없어서 더 싸게 된 거 아니에요. 양쪽 다 이게 다 싱글 현상인데 지금까지는 가난한 싱글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 박사님께서 어려운 문제다. 경제학적으로도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기존의 경제학에서 많이 나온 이론이나 여러 가지 학설 이런 거로 볼 때는 접근해서 뭔가 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돈을 더 주자라는 게 경제학의 대부분 해법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를테면 육아가 어려우면 엄마한테 돈을 더 주자. 네. 그게 사실 복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웨덴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보니까 이거는 복지를 늘린다고 해가지고선 결혼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돈을 뭐 10배, 20배를 주면 할 수도 있는데 상식적인 복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생활 수준을 개선시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결혼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지금 대학생들 기준으로 치면은 3분의 1 정도가 이제 결혼해서 엄마, 아빠, 자식 그렇게 돼 있는 가정을 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스웨덴은 많이 그렇게 갔는데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벌어질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가 모든 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이건 역시 그러니까 빈곤형 솔로라는 게 사실 그 부동산 쪽에서는 이미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무슨 고시텔이 있니? 뭐 1인텔 뭐 그런 것들이 막 유행한 게 집이라고 이제 이를테면 지금의 30대, 40대, 50대들이 생각했던 집이잖아요. 아파트라는 거는 방이 몇 개가 있고 재산 증식의 효과도 있고 어떻게든 하여간 집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지금 20대는 집이라는 개념은 아예 머리에 없고 방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집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방.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이렇게 먹힐 수가 없는 게요. 집을 구매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방을 구매한다. 이제 방을 빌리는 거죠. 방을 빌린다. 네. 그러니까 고시원보다 조금 좋은 게 무슨 뭐 고시텔 같은 거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오피스텔인 거 아니에요. 그 오피스텔을 사는 20대는 진짜 부자인 아니면 이제 빌려서 사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이 사실 장기적으로 수요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그 경제학자들이 보기 시작한 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터지면서 그걸 분석하면서 이제 실제 솔로 현상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조금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집을 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들이 도시 근교에 있는 집들이었던 거예요. 주택.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벌러 도시로 나가고 엄마는 아기 둘 정도 집에서 이제 키우면서 학교 보내고 그런 70년대 80년대 풍요의 시대에 딱 맞춰준 집들이었는데 이게 솔로 현상이 되다 보니까요. 솔로가 진행되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게 이 사람들이 도심으로 움직여가요. 외곽으로 안 나간대, 그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사는 것도 혼자 살면 너무 심심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홍대 앞 어딘가 근처에 가 있어야 주말에도 안 심심하게 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면은 도시 근교에 있었던 한 가족, 그러니까 예전에 핵가족이라 불렸던 그런 엄마, 아빠, 자식이 살기 적합했던 그 집이 비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움직이네요. 선순환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 보니까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부동산이 한번 뻗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위기가 온 걸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수요 공급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솔로 현상이 그 안에 숨어 있던 거라 이거죠. 우리도 바로 솔로 현상이 숨어 있다는 거죠. 부동산 문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28일이죠. 28일 예. 정부가 전월세 대책 내놓겠다 하고 있는데 전세값 계속 오르고 없고 월세가 비중이 거의 40%다. 예. 근데 20대는 사실은 그 상관이 없는 게요. 여기 트렌드가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그게 실제 업체가 생겨서 소셜벤처처럼 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대학생 중심으로도 있고 뭐 20대 중심으로도 있는데 뭐 큰 집을 사가지고선 좀 고쳐가지고선 개별적으로 이제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받고 방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실이 있고 분할 공간이 조금씩 있고 그러니까 이런 쉐어하우스로 가게 되면은 집 한 채에 4명 5명씩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지낸 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 혼자 있으면 아프면 어떡해 심심하고 뭐 주말에 답답하잖아요. 적당히 공간을 쉐어하는 예.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거 공유인 주거 공유가 괜찮다. 근데 그게 벌써 일본도 10년 전부터 업체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그걸 관리를 하고 있고 한국에도 이렇게 하는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아,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 거기는 시장성이 있고 아.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솔로가 늘 거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혼자 있기보다는 같이 있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벌써 70년대, 80년대에 임대주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비슷하게 생긴 건데 예. 위에 있는 데는 자기 방 하나 하고 욕실이 있고요. 예. 1층은 바나 혹은 뭐 당구장도 있고 그걸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정부가 그렇게 시설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희한하면서도 부러웠던 사례인데요. 부모들이 이제 아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20년 전에 그거를 신청을 하더라고요. 임대주택을. 미리미리. 예. 네. 아들을,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 20살이 되면은 예. 차례가 와서 나가서. 네. 네. 그 결혼을 하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20살이 되면은 그 정부에서 해준 임대주택에서 거기는 공유시설을 이용하면서 가는 걸 보니까 솔로는 솔로인데 좀 부산 나라 솔로는 조금 편안한 솔로고 예. 한국은 보니까 이거 빈민형 솔로더라고요. 빈민형. 네. 네, 고시텔에서 있으면서 길거리에서 컵밥 먹는 그런 빈민형 솔로다. 그래서 지금 네. 조금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대학생들이 그 등록금을 많이 내잖아요. 반값 등록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직도 하는 추진 중이기도 하고. 여전히 추진. 아직 대책은 안 나왔죠. 네, 정책이 그다음에 제대로는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기숙사 같은 게 굉장히 모자르거든요. 짓는다고는 했는데 아직 기숙사를 제대로 져갖고 입주했다는 얘기는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책은 있는데 진행되는 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고용 문제도 풀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저기 취직하면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앞서 우리 경제 관련 기자께서는 이 어디에서 한 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제 반듯한 일자리 창출 관련 지금 이렇게 현 정부에서 네. 공약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름이 내용이 반듯한 일자리라고 이렇게 혹은 뭐 프리미엄이라고 앞에 붙이기도 예. 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시간제 일자리죠. 예. 근데 그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미래를 계획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자기가 첫 직장을 잡아서 내가 여기 평생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럼 돈이 적더라도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솔로 현상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했던 경제가 한번 크게 흔들리겠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흔들린다는. 더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더 흔들린다는 뜻은 우 박사님께서는 더 내려간다는 뜻인가요? 내려가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주택 보급률 100%가 넘었잖아요. 100% 넘었습니까? 벌써 몇 년 전에 넘었죠. 그래요? 네. 넘었으니까
있는 집을 부셔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죠. 관리가 안 된 집들은. 일본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제 며칠 동안은 이제 혼날 활동이라고 하는데 결혼 활동을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곤까츠 일본어로 해서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결혼 정보 업체 이런 데 좀 보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초혼 시장은 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질 않으니까 그게 전부 다 재혼용,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돌싱이라고 하죠. 그 재혼으로 이미 상품 구성이 많이 변경됐더라고요. 결혼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제 재혼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초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미래가 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국민은 결혼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미래를 살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우석훈 박사님이 미래학자가 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경제 전망을 하려고 보니까 가장 중장기 트렌드는 이게 가장 장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구성원이라든가 나이 구조들이 우리가 보통 5년, 10년을 보잖아요. 근데 10년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솔로 현상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드럽게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러니까 동거와 결혼 사이 실질적인 구분이 없어지니까 동거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 동거나 결혼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문화가 있다는 뜻인가요? 문화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거나 하고 다른 때 별 차이가 없나요? 예, 그러니까 동거에서 태어난 아기들하고 정식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들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이런데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앞서 스웨덴도 한 절반 정도가 혼자 산다고 언급해 주셨고 또 혼외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도 프랑스는 비슷하다 봐야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람을 잡으면 높지 않은데 사실 누군가 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거죠. 지난번 대통령 나왔던 루아얄 여사와 이번에 대통령 때 올란드가 대통령이죠, 프랑스. 그 둘이 동거 1세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그러니까. 아, 그런 백그라운드가 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60년대는 거기도 이제 유럽도 굉장히 완고한 사회니까 동거하는 거에 대한 편견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동거 1세대들이 대통령이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우리도 솔로 현상이 심화되면은 우리 경제에도 이제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정부 경제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결혼을 해야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하면은 솔로들을 소외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어떤 복지를 줄 건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혼, 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복지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우석훈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주 경제로 바라본 세상에서 방송되는 내용은요.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정면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김동철, 허중현,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